소개를 받은 원자력 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장 이재승입니다. 이렇게 귀한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신 주최 측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오늘 그 준비한 내용은 우리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 소관 내에서 해체와 관련해서 저희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해체와 관련해서 안전 기준을 설정하고 또 평가하고 그리고 이제 처분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현재 해체에 대비한 진행된 내용 그리고 앞으로 향후 진행할 내용들 그리고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 중심으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한 20분이 주어졌는데 최대한 좀 더 짧게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먼저 기본 개요 및 현황, 두 번째 원전 해체와 관련해서 국제적인 동향을 아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국제 동향을 좀 알아보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원전 해체 관련된 안전 규제 제도에 대해서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본 다음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규제 정책, 새로 재개정하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앞으로 또 추진해야 될 내용들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 향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아마 가장 중요하고 또 오늘 관심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마 네 번째 규제 정책 추진 현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최근 자료만 하더라도 435기가 가동이라고 했는데 중국이 거의 한 달에 하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438기가 가동 중에 있고요. 영구 정지가 149기. 이것은 이제 거의 다 이제 해체를 완료했거나 해체 중에 있는 그런 원전이 되겠습니다. 109개 중에서 19기는 이미 이제 해체가 완전히 완료되었고 최근에 또 하나가 완료됐기 때문에 약 한 20기를 완료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00기는 해체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30기는 아직 해체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구정지된 그래서 149기는 어차피 조만간에 해체되어서 사라질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가장 그 해체 내지는 영구정지의 경험이 많은 나라가 바로 미국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32기가 현재 해체 완료되었거나 해체 진행 중에 있고요. 두 번째는 영국 그리고 독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프랑스와 일본도 최근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아직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아마 이제 해체에 바로 이제 대상이 될 우리나라 국내 원전 아마 순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가동, 운영 허가를 받은 시기로 봤을 때 가장 오래된 고리 1호기부터 한울 2호기까지가 가동한 지 25년이 넘는 그런 원전이 되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고리 1호기는 36년 그리고 월성 1호기는 31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리 2호기, 고리 3호기 이런 순서인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만간 2017년이 되면 이제 고리 1호기에 대한 일단은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 이후 계속 이어서 아마 해체가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 우리나라 법에서는 아직까지는 해체에 대한 정의 규정이 아직까지는 없는데 저희들이 법률 개정안이 이미 이제 우리 상임위에서 심의되고 있는 과정이고 아마 조만간에 그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정안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IAEA의 정의를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르긴 한데 대동소이합니다. 규제 관리를 해제하기 위한 행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 두 번째 10CFR은 미국의 법률 연방 규정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법률에 따르면은 시설과 부지를 안전하게 다시 회수를 하고 그 다음에 잔류 방사능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허가 종료를 하는 그런 행위들을 해체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에 준비하고 있는 정의 규정은 조금씩 다른데 시설과 부지를 철거한다, 없앤다는 얘기 되겠죠. 그래서 원 상태대로 다시 복구를 시키고 그 다음에 방사성 오염을 제거하는 것은 미국하고 이제 규정이 같은데 법정에서 해제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라고 되어 있고 허가 종료에 대해서는 해체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따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해체라고 했을 때 단지 원전 시설을 이렇게 건축물 철거하는 그런 개념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그것도 일부 포함되지만은 그것과 별도로 여러 가지 기능들, 가령 예를 들면은 방사성 오염을 제거하는 것이 건축물 해제하고는 전혀 다른 절차가 되겠고요. 또 운영 허가를 종료하는 그런 개념이 별도로 포함이 된다. 저게 종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면 법적인 규제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원 상태대로 회복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해서 해체의 종료로서 그 원전 시설은 모든 것이 끝나는, 다시 말씀드리면 해체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원전은 해체 과정도 역시 운영 허가의 일종으로서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운영 허가의 효력이 계속 미치는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것은 이제 OECD NEA가 발표하고 있는 Improving Nuclear Regulation에 있는 5단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해체의 절차에 있어서 각 국가가 조금씩 법령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거의 이런 절차들을 현재 따라가고 있고 해서 이것을 뭐 이해하는 것이 아마 가장 기본적인 내용일 것 같습니다. 해체 단계별 과정을 거의 5단계로 나누고 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해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체에 앞서서 정지를 하고 연구 정지, 셧다운이라고 합니다. SD 하고 철거 준비를 한 다음에 철거를 하고 부지 복원하고 최종 상태로 가게 되는데 이 기간을 연구 정지에서 철거 준비, 철거까지 가는 기간만 하더라도 5년에서 10년을 잡아야 되고요. 철거 기간만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즉시 철거할 경우에는 한 10년, 또 지연 철거할 경우에는 약 50년까지도 봐야 되는 부지 복원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약 5, 60년. 미국에서는 60년으로 이렇게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60년 이내에 해체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해체 기간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도 같은 장기 해체 기간에 맞추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계략적인 기본적인 사항들만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부터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원전 해체와 관련된 국제 동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기구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해체 관련된 기준 내지는 권고사항, 요구사항 또 단순한 지침 뭐 이런 내용으로 나눠져 있는데 어쨌든 국제기구에서 요구하고 있는 해체와 관련된 안전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제기구에서 이 기준을 정할 때에는 약 한 20년에 걸쳐서 각 국제기구의 회원들이 공동으로 연구해서 그 연구 성과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현재 가장 현실에서 가장 안전하고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안전하게 해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원칙을 여기서 다 담고 있습니다. 우리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안전과 관련된 규제 기준을 마련하는 하나의 베이스가 되고 있고 이걸 저희들은 최대한 국제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그 범위 내에서 우리나라의 법 제도를 현재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우리의 법 그 어떤 개선 사항을 개정 사항을 보시려면은 이와 국제 기준을 먼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IAEA 아까 말씀드린 OECD, NEA 그 외에도 많은 국제 기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주요 국가에 이미 해체를 실제 경험을 했고 상당한 이제 노하우, 해체 기술뿐만 아니라 해체 규제 기술까지 이미 앞서가 있는 그런 국가들의 또 제도들도 저희들이 역시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그 외에도 여러 국가들의 제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저희들의 기준이 될 수 있는 IAEA 안전기준 그래서 최근에 2012년에 개정된 파트 6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정부와 규제기관 그리고 운영자의 책임을 정의하고 있고 규제기관이 저희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정부라 그러면은 규제기관뿐만 아니라 이제 진흥기관 다 포함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규제기관에서 위원회인데 위원회는 해체를 위한 안전기준 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갖다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 책임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운영자는 이와 같은 국가가 정한 안전 기준과 요건에 따라서 해체를 해야 되고 또한 해체 기간 동안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되며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IA 안전 기준이 저희들이 새로 마련하는 법률에 고스란히 녹아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계속 이어서 IA 안전 기준에서 해체 계획. 이 부분도 역시 저희들 법률을 상당히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체 계획에 대해서 종전에는 IAEA는 해체에 임박해서 해체를 할 시점에 해체 계획서를 제출하는 게 원칙이었는데 그 사이에 상당히 이제 진전이 돼가지고 해체 계획서는 원전을 설계하기 전부터 반영을 해라. 이게 IAEA의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원전을 짓기 전에, 건설하기 전에 뿐만 아니라 설계하기 전에 이미 설계 단계에서 해체의 용이성을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건설 단계, 운영 단계에서도 해체를 계속 고려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원전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나왔던 그런 권고이기 때문에 새로운 원전들은 이 규정을 지금 적용시키려고 하고 있고 기존 원전들은 또 최대한 여기 맞춰가지고 경과 규정을 둬서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것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설명을 다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체 실행 및 운영 허가 종료에 대해서도 명료하게 명시하도록 이렇게 IAEA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원전 해체에 있어서 기존 신규 원전 설계 단계에서 해체를 고려해라.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기존 원전 역시 이런 해체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한 중요한 것은 해체 계획은 이렇게 되면 이제 해체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해체까지 약 한 4, 50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주기적으로 갱신을 해라. 이것이 또 우리 법률에서는 빠져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IAEA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 동향을 살피려면 아마 미국이 가장 가장 경험이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텐데요. 이게 현재 지금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지는 이미 진행된 그런 해체 과정에 있는 원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SDR 이것은 해체 계획, 우리나라 용어로 쓰는 해체 계획서 이것은 이제 해체 활동 보고서인데 그것을 제출한 지가 이제 98년, 96년 이때 제출을 했고 현재 해체를 진행하고 있고 LTP는 운영 허가를 종료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운영 허가 종료를 이미 제출한 데도 있고 아직 제출하지 않은 곳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완료 기간이 앞으로 약 10년 이상 더 남아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물론 뭐 개별 원전마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미국의 원전 해체 관련 규제 절차는 유인물로 참고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독일에서도 이와 같은 법령 체계를 갖추고 있고, 뭐 세 각국이 비슷하게 법률 내지는 이제 행정 규정 그리고 기술 기준 이렇게 다양한 법 체계를 가지고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해체 일반적인 절차도 뭐 아까 말씀드렸던 OECD MEA INR과 비슷한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5단계가 있는데 그것을 물론 이제 표현 따라서는 2단계로 한 것도 있고 뭐 3단계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그 기본적인 틀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본도 역시 현재로서는 운전 종료 시점 이 단계에서 아직까지 그러니까 건설 단계라든지 설계 단계에서 해체계획서 제출하는 그 절차는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해체하는 시점 가서 해체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후에 변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린 것은 참고로 다른 국가의 사례를 한번 설명드린 차원에서 거의 샘플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부터 이제 아마 본론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해체와 관련된 안전 규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체 기본적 절차는 이와 같습니다. 정상 운전을 하다가 그 다음에 영구 정지를 신청하게 됩니다. 사업자가. 그런 시점에서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원전을 뭐 운영하지 않겠다 하게 되면은 영구 정지 신청을 하는데 이 신청은 운영 허가의 변경으로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운영 허가 변경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은 심사를 해서 영구 정지를 해도 괜찮은지 모든 안전성 검토를 한 다음에 운영 허가 변경 허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영구 정지 상태에 들어갑니다. 영구 정지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그 원전은 다시는 가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해체밖에 안 났는데 그 이후에 해체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은 해체 계획서 제출한 시점부터 해체 전환 과정이 되고요. 그 이후에 해체 계획서에 대해서 우리 원전 안전위에 승인을 하게 되면은 사용 후 핵연료를 반출하고 개통 제염하고 안전 저장은 좀 과도기를 둡니다. 그래서 5년 내지 10년 정도는 가만히 그 상태로 두면서 좀 이렇게 반감기가 지나도록 이렇게 독성이 떨어지도록 좀 시간 경과를 둔 다음에 일정 시점이 되면은 해체, 철거, 제염 이런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현행법 또는 이제 시행령 또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0조에서 운영허가를 신청하고 운영허가가 승인이 떨어지면은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변경허가 이것은 이제 연구 정지를 하기 위한 운영허가 변경허가 신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에 따라서 우리 규제기관이 승인을 하게 되면 연구 정지 이 상태에서 트랜지션 가도기 아까 말씀드렸던 5 내지 10년 정도를 가도기를 둔 다음에 그 다음에 디커미셔닝 해체 절차에 실제 들어가게 되고 라이센스 터미네이션 그러니까 허가를 종료하는 이 절차 단계까지 운영 허가는 계속 유지되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에 이와 같이 연구 정지 그리고 해체 계획서 제출, 해체 계획서에 대한 승인, 해체 중간중간 해체 활동을 확인 점검, 또 시정 보완 명령,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체 활동을 종료하는 요 단계들이 현행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이렇게 법규로서 좀 더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딱 두 가지입니다. 연구용 원자로 트리거 마크 2, 트리거 마크 3인데 3는 이미 2001년에 시작해서 2008년 12월에 모든 해체가 종료되었고 운영허가 종료되었습니다. 해서 이것은 모든 행정 절차 운영허가에 어떤 필요한 그 절차들은 모두 해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연구로 1호 트리거 마크 2는 이보다 먼저 이제 지어졌고 또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조금 늦게 해체가 시작되었고 올해 말까지 제염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시설들은 보관을 해서 전시 시설로 이렇게 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연구용 원자로고 그 출력이 발전용 원자로하고는 비교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해체에 있어서 저희들은 이제 발전용 원자로에 맞는 그런 해체 기술을 시급히 갖춰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체는 아까 제가 언급했습니다만은 즉시 해체하는 방법이 있고 이것은 이제 신속성이라는 장점이 있는데 안전성에서는 다소 위험 요소가 높다. 지연 해체는 상당히 오랜 기간 걸쳐서 천천히 해체를 하게 되는데 안전성에 있어서는 높은 방식이지만은 상당히 시간, 주민들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은 따른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메모리의 방식도 있습니다. 뭐 체르노빌 같이 이렇게 메모를 할 수도 있고요. 이것은 그와 같은 두 가지 방식에 대한 방사능 독성의 저감 정도를 표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즉시 해체하게 되면 즉시 떨어지게 되고 또 지연 해체하면 조금 더 이렇게 장기가 되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법령에 지금 개정하면서 고려해야 될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다양한 고려사항들이 있고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난 약 한 4, 5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검토의 대상이 되었던 내용들이고 이번에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이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 법 개정 사항들, 또 그리고 에 필요한 R&D 진행 사항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안위에서 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규, 법령과 행정규칙의 재개정 작업이 있고, 두 번째는 그와 같은 규제 정책이나 규제 기술을 백업해 줄 수 있는, 뒷받침해 줄 수 있는 R&D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큰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법규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자력안전법 28조 그리고 시행령 35조와 같이 장기 가동 원전 해체에 필요한 그런 기본적인 법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에 근거에 따라서 보다 더 개선할 그런 필요성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9개 법률 개정안으로 국회에서 현재 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과 별도로 이런 그 법령과 별도로 세부적인 기술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규칙이나 고시 형태가 될 텐데 이것도 지금 장기간에 걸쳐서 연구를 하고 있고 2017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매년 올해 내년 걸쳐서 단계적으로 세부적인 기술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단계다. R&D도 따로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R&D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령상 법률 대통령 총리령 원자력안전법이라든지 방사 폐기물 관리법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담는 어떤 법령 개정 작업들이 있고 또 행정규칙이라고 볼 수 있는 원안위 규칙, 원안위 고시에서 앞으로 개정을 하거나 또 제정, 이 아래쪽은 대부분 다 제정이 되겠습니다. 이거 없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눈에 이해하기 쉽게 현행 법령에서 개정하고 있는 사항을 빨간색, 이미 들어가 있는 내용을 까만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에 들어가 있고 또 그중에서 일부는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에서 다룰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설계 단계에서 해체 계획서를 검토할 수 있도록 건설허가 신청 시에 해체 계획서 제출하도록 하는 이런 조항, 또 운영허가 신청 시에 한 번 더 제출하고 마지막으로 해체하는 시점에서 최종 해체 계획서 제출하는 이런 법 체계로 가고 있고요. 해체 과정에 있어서도 수시로 중간 보고 절차를 둔다든지 또 해체 계획서를 한번 제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이런 내용들이 새로운 법률에 포함이 되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2012년부터 꾸준히 이제 개정안으로 국회에 제출이 되었고 2012, 13, 14년 걸쳐서 9개의 법률안이 지금 상정이 되었고 한 달 전부터 이제 실제 본격적으로 법안 소위에서 지금 심의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법령과는 별도로 기술 기준 규칙이나 고시 작업들도 저희들 작년 2013년도부터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원자력안전연구센터 중에 6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해체센터입니다. 해체센터에서 작년 7월부터 연구를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기술 기준 제정에 필요한 그런 기술적인 백업을 위한 R&D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들이 향후 제정될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 R&D도 2006년도부터 저희들이 꾸준히 추진을 해오고 있고요. 거의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2013년도 7월 달을 마지막으로 실제 이제 해체에 필요한 안전 규제 정책이나 기술 개발에 필요한 그런 이제 기본적인 R&D 작업은 다 끝난 상태고 최종 이것을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센터 내에 해체 센터를 지금 두고서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거의 마지막 이제 R&D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법률과 하위 규정이 다 이제 제정이 되게 되면은 최소 2017년 전에는 모든 그러니까 뭐 법령부터 기술 기준까지 전체가 라인업이 되는 이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 단계별로 건설 허가 단계, 운영 허가 단계, 또 운영 중 단계, 연구 정지 후 해체 전 단계, 해체 과정에서의 단계, 해체 끝나고 난 뒤의 단계, 이 매 단계별로 국제 수준 내지는 국제 수준 이상의 안전 규제 절차가 모든 것이 갖추어지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만은 12월 다음 달까지는 법률 개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법률 개정에 이어서 대통령령이나 불령에 대한 가해법령 개정 작업은 내년 상반기에 또 준비가 지금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의견 수렴, 국민들 의견 수렴을 거쳐서 작업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미 기술기준 재개정에 필요한 작업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작년 17월 달부터 단계적으로 해서 17년 12월까지는 약 8개에 걸친 기술기준을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저한테 주신 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